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이어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홉스와 로크에 비해서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다소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아서 맥락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으로 루소의 일반 의지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 사회계약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회 형태가 추상적이다 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루소는 구체적인 정보 형태를 제시하기보다 많은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이상적인 사회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론이 부족하여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주로 일반 의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크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루소는 로크의 사회계약론 사상과 더불어 당시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이성을 바탕으로 사회개혁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현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루소의 일반 의지 개념은 전제주의 정권이 악용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나치 독일은 일반 의지 개념을 바탕으로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침략 전쟁을 정당화했습니다. 또한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루소의 일반 의지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였고 추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이어져 자본주의 진영과의 냉전 체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관해 알아보고 OX 퀴즈를 풀어본 다음에는 간단하게 홉스, 로크, 루소의 핵심 개념들을 비교하며 설명해 보겠습니다. 루소는 잃어버린 자연적 자유를 시민적 자유로 복원하여 개인의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는다고 주장합니다. 루소가 생각한 자연인은 홉스와 로크보다 조금 더 원초적이고 평화로우며 목가적인 존재입니다. 자연인들은 육체적인 욕망을 지니고 다른 사람과 별다른 교섭 없이 고립 생활을 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 유지를 위한 특수 의지를 바탕으로 자기 보존에 필요한 것들을 자급자족하며 살아갑니다. 자연인들은 특수 의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특수 의지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자연인들은 사회적 감정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능력으로 완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성 가능성은 말 그대로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완성해 나가는 능력으로, 이러한 완성 가능성으로 인해 인간들은 불을 발견하고 사용하며 농경 기술을 발전시키고 언어를 발달시켜 문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완성 가능성은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계급이 발생하게 되어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완성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제대로 사용한다면 이 불평등을 극복하여 진정한 자유의 주체로 거듭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자연 상태는 모든 자연인이 자연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존재해왔습니다. 인간의 완성 가능성으로 인해 우연히 반복적 상호작용을 이루며 농사를 짓게 되었고 점차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농경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농경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예고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가 잘 되어 잉여자원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망쳐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노동이 점차 분화되면서 사유재산이 발생하였고 농경기술이 발달하면서 불평등과 빈부격차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마침내 자연상태 말기에 이르러서는 불평등이 만연하여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투쟁, 전쟁이 벌어지는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부자들은 안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에게 유리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권력을 설립합니다. 힘없는 빈자들은 그러한 부당한 법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였고 루소는 이를 스스로 발목에 쇠사슬을 차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자연인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유와 평등이 소멸되었고 불평등이 법적으로 용인되어 부자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노예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예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에 무척 무력합니다. 따라서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집단, 더 나아가 모두의 힘을 하나로 규합한다면 불평등한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루소는 이를 일반 의지라고 칭하고 일반 의지를 형성함으로써 잃어버린 자연적 자유를 새로운 형태의 시민적 자유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의지는 다소 추상적이고 난해한 개념입니다.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 않는데 한 가지 예시를 들어 이해를 돕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각 선수들은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골을 넣고 유명한 구단에 들어가 막대한 연봉을 받을 것을 염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욕심을 잠시 미뤄두고 내가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우리 팀 전체의 승리를 위해 희생하여 협력하는 것이 바로 일반 의지입니다. 일반 의지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오직 공동선의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편적 의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자기 보존을 위한 이기적 욕구를 특수 의지라고 칭했습니다. 이 특수 의지를 단순하게 합친 것이 전체 의지입니다. 이러한 전체 의지는 여러 가지 의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욕구를 지향하는 의지도 있고 전체 공동체를 지향하는 의지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 의지 중에서 개인적 욕구를 지향하는 특수 의지를 모두 제거하면 전체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적 의지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의지입니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의지를 형성하려면 공동체의 모든 성원이 만장일치로 자신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합해야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일반 의지가 바로 주권이 되기 때문에 일반 의지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양도되거나 대표될 수 없으며 오직 일반 의지로만 주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 의지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며
국가 운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공동체의 성원들은 일반 의지가 제정한 법에 복종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잃어버린 자유를 새로운 형태인 시민적 자유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일반 의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를 일반 의지에 따르도록 강제할 필요성 또한 존재합니다. 법을 만드는 일반 의지는 만들어진 법의 집행을 위해 정부를 만듭니다. 이때 정부는 어떤 주권적 존재가 아니라 일반 의지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단순 행정 조직이자 일반 의지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를 이루는 행정관의 수가 다수이면 민주정, 소수이면 귀족정, 한 명이면 군주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어떤 형태건 간에 일반 의지로 잘 운영되는 정부가 공화국으로서 잘 운영된다고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루소 개인적인 신념으로는 직접 민주정을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 의지를 제대로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민주정이 실현되는 것이 까다롭다는 점도 인정하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다른 정치 형태도 긍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루소의 사회계약론 내용이었습니다. OX 퀴즈를 살펴보기 전에 자연상태, 자연권, 자연법, 사회계약, 주권, 저항권 등의 개념으로 홉스와 로크, 루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상태입니다. 홉스는 자연상태가 만민의 만인에 의한 전쟁상태로 간주하였습니다. 로크는 평화롭지만 언제든지 평화가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루소는 자연적인 자유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상태이지만 자연상태 말기에 빈부격차가 발생하여 투쟁상태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홉스의 자연권은 자기보존권입니다. 자연인들은 소극적으로는 외부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으려는 자기보존권, 적극적으로는 자기보존을 위해 능동적으로 행해야 할 권리를 지닌다고 파악합니다. 로크는 자연인들은 생명권, 자유권, 사유재산권, 처벌권을 지니며 생명, 자유, 사유재산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재산권이라고 통칭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루소는 구체적인 자연권에 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홉스는 전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하나의 인위적인 인격체의 자연권의 적극적 권리를 전면 양도하여 절대군주인 코머널스를 형성하는 것이 사회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로크는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만장일치로 자연법의 집행권을 상호 양도하는 동의 및 신탁 과정을 거쳐 공통의 재판관인 입법부를 형성하는 것이 사회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루소는 불평등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인민들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형성하여 사회를 계약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회계약 개념에 따라 각각 홉스는 주권이 절대군주, 로크는 개별 시민들, 루소는 일반 의지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홉스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로크는 재산권 침해 시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루소는 일반 의지가 형성되었으면 굳이 필요 없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루소는 몰라도 됩니다. 이제 152페이지로 넘어가서 OX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사회계약을 통해 잃어버린 시민적 자유를 자연적 자유로 복원하고자 한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 자유를 시민적 자유로 복원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목적입니다. 후천적으로 발생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 자연인들은 처음에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완전 가능성으로 인해 점차 농경사회로 발전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으로 인해 지배와 예속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루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 의지를 바탕으로 국가를 형성할 것을 주장함으로 옳은 선지입니다. 일반 의지는 전체 공동체의 모든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형성된다. 일반 의지는 전체 공동체의 공공선을 지향하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옳은 선지입니다. 일반 의지로 형성된 주권은 대표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주권은 오직 일반 의지로만 대표될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 혹은 대표자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일반 의지는 모든 시민으로 구성된 최고의 주권적 권위를 지닌다. 일반 의지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일반 의지 속에서만 완전한 시민적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 잃어버린 자연적 자유를 새로운 형태로 돌려받기 위해선 반드시 일반 의지를 형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옳은 문장입니다. 일반 의지를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까지 강제로 따르게 할 필요는 없다. 일반 의지는 모든 사람의 공적 의지입니다. 오직 일반 의지 속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의지를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까지 강제로 따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 의지를 표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권자가 될 수 있다. 일반 의지를 표출하는 것, 그러니까 공공선을 표출하는 것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루소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직접 민주정으로 파악합니다.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과 다름없다. 일반 의지는 나와 우리 모두의 의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곧 나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과 다름없는 게 되겠습니다. 일반 의지는 법률의 형태로 표현되므로 법에 복종해야 한다. 일반 의지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여 법을 제정합니다. 따라서 법에 복종하는 것이 곧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정부는 전체 시민들의 일반 의지를 통해 형성된 주권자이다. 정부는 일반 의지를 통해 형성된 것은 맞지만 주권자가 아니라 일반 의지를 대리하는 단순 행정조직입니다. 따라서 주권자가 틀렸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입각하여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 일반 의지가 공공선,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므로 국가 운영 역시 공공의 이익에 입각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구성원은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하는 자이다. 전체 국가 구성원의 공적 의지가 일반 의지이고 이 일반 의지가 법을 제정합니다. 따라서 국가 구성원은 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제정된 법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행위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일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잃어버린 자연적 자유를 시민적 자유로 되돌려받아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침해받지 않습니다. 주권은 양도될 수 없지만 특정인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주권은 특정인에게 양도될 수도 없고 대표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일반 의지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인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유재산의 발생에서 비롯된다. 처음 자연인은 자급자족하며 살아왔지만 그들의 완전 가능성으로 인해 농경사회로 진입하여 사유재산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선지입니다. 통치자는 일반 의지의 대행자이므로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통치자는 정부를 의미하기에 일반 의지의 대행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의지가 정부를 선정하기 때문에 일반 의지가 제정하는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권은 일반 의지에 의해 성립하며 정부를 통해 대표된다. 주권은 정부가 아니라 일반 의지로만 대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의지가 강요하는 복종은 시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 일반 의지는 공동선을 지향하도록 개인들을 강요하고 복종하도록 이끌어 시민적 자유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복종과 시민의 자유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사상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당대 유럽 귀족 사회에 큰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루소는 말년에 도피와 망명생활로 생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의 탄압을 받아 그의 책은 금서로 지정되었고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고립되어 정신불안과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루소의 사상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에서 기본적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주권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회계약론 사상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렵고 최근 많이 강조되는 내용이기에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하고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시민불복종입니다. 이 역시 중요한 주제이니 꼼꼼하게 공부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윤바